여러분 냉장고에 지금 과일이 몇 개 있으세요? 오늘도 바나나 1개, 수박 몇 조각 드셨죠? 제가 30년간 시니어 영양을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과일이 콩팥과 심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과일은 천연이고 비타민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술, 담배 안 하고 매일 과일만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평생 믿어온 상식이 60세 이후엔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콩팥을 지키는 결정적인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30년간 노인 영양학을 연구해온 박사 김서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평생 안전하게 과일을 즐기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댓글로 지금 냉장고에 어떤 과일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과일 중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게 하나는 꼭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과일은 약과 함께 먹으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약 이름과 과일 궁합표까지 드립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관리 철저합니다. 술, 담배 안 하고 매일 과일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막상 피검사 결과를 보면 콩팥 수치는 빨간불, 칼륨 수치는 위험 수준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손주들 건강 챙긴답시고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갈아주셨어요. 바나나에 사과에 오렌지까지 듬뿍 넣어서요. 본인도 큰 컵으로 한 잔씩 드셨죠. 점심엔 바나나, 저녁엔 수박 몇 조각씩요. 5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피 속 칼륨 수치는 정상의 2배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몸에 좋은 과일만 먹었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없으세요? 건강검진은 받는데 숫자가 어려워 서랍에 넣어두기만 하셨나요? 식사 대신 과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혈압약 드시면서도 과일과 약의 상호작용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오늘 말씀은 과일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콩팥과 심장을 지키면서 과일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3가지 과일 중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오늘도 드셨을 겁니다. 출출할 때 간편하게 먹는 그 과일이요. 그런데 이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겐 칼륨 폭탄입니다. 이 정보 하나로 콩팥 수명이 10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과일 중에 콩팥과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연이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특히 60세 이후 약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바나나입니다. 포만감도 좋고 에너지도 빠르게 채워주죠. 그래서 아침 대용으로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바나나는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는 대표 과일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피 속에 칼륨이 쌓이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고칼륨 식품인 바나나나 오렌지 주스를 과다 섭취했을 때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가고 부정맥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EGFR 수치가 낮은 시니어는 같은 양의 바나나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75세 남성분이 생각납니다. 혈압약을 10년 넘게 드셨는데 출출할 때마다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어요. 하루에 2-3개씩 몇 년을 그렇게 드셨죠. 그러다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 속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콩팥 수치가 정상이거나 약간만 떨어진 분들은 하루에 1개 이하로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의사에게 콩팥 기능 저하 경고를 들으셨다면 정기 검진 수치를 보면서 다른 과일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2개, 우유 1잔 같은 고정 메뉴는 콩팥 기능에 따라 매우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 중에서도 이뇨제나 AC 역제제, ARB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고칼륨 혈증 위험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주일에 바나나를 몇 개나 드시나요? 그리고 내 콩팥 수치 EGFR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 주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이어트에도 좋고 비타민C도 풍부하다고 해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몽과 자몽 주스는 일부 혈압약, 심장약, 콜레스테롤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효를 과하게 올리거나 반대로 깨뜨릴 수 있는 대표 과일입니다. 자몽 속 특정 성분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러면 같은 용량의 약을 먹어도 혈중 약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겁니다. 이건 여러 연구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특히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계열, 일부 혈압약, 심장 부정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다이어트와 항산화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자몽 주스를 한 잔씩 마셨어요. 몇 주가 지나니까 근육통이 심해지고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약 농도가 과도하게 올라가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자몽과 자몽 주스는 가급적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본인을 진료하는 주치의나 약사에게 제가 자몽을 먹어도 되는 약인가요? 라고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끔 한 번인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몽은 소량이라도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습관성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감귤류와 헷갈리지 마시고 자몽만큼은 특히 약과의 충돌을 의식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다행히 시니어에게 비교적 안전한 기본 과일입니다. 수분과 식이섬유, 적당한 당분을 가진 균형 잡힌 과일이죠. 콩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지지 않은 분들에게는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은 콜레스테롤 관리와 혈당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만감도 높여주기 때문에 과식과 간식을 줄이는 데도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만성 콩팥병 초기 진단을 받은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저녁마다 수박이나 참외를 드시던 습관을 소량의 사과로 바꾸셨어요. 주스 대신 통째로 씹어 드시도록 생활 습관을 조정하셨죠. 몇 달이 지나니까 체중과 혈당, 혈압이 안정되면서 콩팥 수치도 큰 악화 없이 유지됐습니다. 그럼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하루 총 과일량 기준으로 사과는 소형 기준 반 개에서 1개 이내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잘 씻어서 드세요. 식이섬유 섭취가 늘어납니다. 간식이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는 안전하다고 해서 하루에 여러 개를 드시면 결국 당분과 열량이 과잉이 됩니다. 치아나 잇몸이 약한 분들은 너무 단단한 부위는 잘게 썰거나 치과 상태를 함께 관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는 칼륨 폭탄, 자몽은 약과의 위험한 조합, 사과는 비교적 안전한 선택.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과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과일을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언제 먹느냐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과일을 먹는 시간대입니다. 같은 사과 1개라도 아침에 먹는 것과 밤 11시에 먹는 건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평생 안전하게 과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라는 오래된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식습관도 60세 이후 콩팥, 심장, 혈관 상태에 따라 위험 습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천연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약을 복용하는 시니어에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 건강검진표에서 콩팥 수치인 EGFR, 칼륨,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 번씩 확인해보고 과일 섭취량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스와 통과일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주스나 갈아 마시는 과일은 당분 흡수가 더 빨라지고 식이섬유 효과는 줄어듭니다. 같은 양이라도 덜 먹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이 마시게 되죠.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시니어에겐 과일 주스가 생각보다 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과일은 씹어서 드세요. 주스는 특별한 날에 소량만 드시고 매일 마시던 주스는 물과 통과일로 서서히 전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언제 먹느냐가 콩팥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아셔야 합니다. 밤 늦은 시간에 과일 섭취는 혈당과 소화 부담을 높이고 야간에 콩팥과 심장이 회복할 시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 TV 보면서 습관적으로 먹는 과일은 건강에 이득보다 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일은 오전에서 오후 늦어도 저녁 식사 전후로 앞당기세요. 잠자기 3시간 전엔 과일을 마무리하는 규칙을 세우시면 됩니다. 네 번째, 약과 과일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모든 약이 과일과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약은 산도, 당분, 특정 과일 성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드시고 바로 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 특히 자몽이나 석류 같은 과일은 특정 약과 강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약 복용과 과일 섭취 사이에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을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 번째, 나에게 맞는 하루 과일 기준선을 만드셔야 합니다. 하루 과일 2줌 같은 일반 권장량은 콩팥, 당뇨, 비만 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가족 모두가 같은 양, 같은 종류의 과일을 먹는 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EGFR, 혈당, 체중, 복용약을 기준으로 내과나 신장내과 주치의와 상의해서 나만의 하루 과일 기준을 정하세요. 양과 종류 그리고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겁니다. 이 5가지 원칙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주스 대신 통과일로 바꾸고 내일은 과일 먹는 시간을 앞당기고 모레는 약과 과일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콩팥과 심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챕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걸 모르시면 오늘 들은 내용이 머릿속에만 남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과일은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식품입니다. 문제는 과일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나이, 콩팥과 심장 상태, 그리고 먹는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젊을 때의 상식대로 과일을 먹지 말고 지금 내 몸에 맞춰서 다시 설계하자.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나는 조금 무심하게 먹었구나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깨달으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장을 보러 나가실 때 오늘 들은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나나를 집어들기 전, 자몽 주스를 카트에 넣기 전, 내 콩팥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바나나는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으니 콩팥 수치를 확인하고 드세요. 둘째, 자몽은 약과 충돌할 수 있으니 복용 중인 약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셋째, 사과는 비교적 안전하니 과일의 기본값으로 삼으세요. 넷째, 주스보다는 통과일로 씹어서 드세요. 다섯째, 밤 늦은 시간 과일은 피하고 낮 시간대로 옮기세요. 여섯째, 약과 과일 사이에 최소 1~2시간 간격을 두세요. 일곱째, 나만의 하루 과일 기준선을 만드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칼륨 수치가 올라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약효가 과하게 나타나거나 반대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콩팥 수치가 안정되고 혈당과 혈압이 조절되고 약효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심장이 편안하게 뛰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과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검진표와 복용 중인 약 목록을 가지고 주치의와 솔직하게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 제 콩팥 상태에 과일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이 한마디 질문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신다면 이걸 추천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과일 먹는 시간을 앞당기세요. 밤 9시 이후엔 과일을 끊고 낮 시간대로 옮기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콩팥과 심장이 밤에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주스를 끊고 통과일로 바꾸기, 밤 늦은 시간 과일 끊고 낮 시간대로 옮기기, 자몽과 고칼륨 과일은 내 상태 확인 후 선택하기.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과 심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약과 함께 먹으면 응급실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조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30년간 노인 영양학을 연구해온 박사 김서현이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됩니다. 건강하세요.